최근에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이 변호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까지 청와대의 부정적 기류 탓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사과 장면부터 다시 만나보시죠.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자 교수님, 예. 대통령이 합당에 대해서도 수기를 거쳐야 한다. 뭐 통합 합당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찬성이지만 수기 없이 밀어붙이고 논의 없이 기습 발표하는 거 이건 되도록 될 일도 안 되도록 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에게. 그리고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한 거 비롯해가지고 지금 여당의 일처리가 왜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냐 이런 질책이 대통령이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 입장에서 저런 이야기, 저런 말씀을 하는 것은 뭐 지금 보면 매끄럽지 못한 당청 관계의 한 단면을 좀 열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합당 문제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뭐 지금 대통령이 지난 그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제 공소청의 이 수사보안권 문제도 언급을 했지만 정청래 지도부가 열었던 의원총회에서 단칼에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지금 합당 그리고 앞서 방금 말씀하셨던 특검 추천, 제2차 종합특검에 대한 추천 논란과 관련해서도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추천을 하지 정말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이렇게 불신까지로 번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이런 1표제를 최근에 간철시켰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합당까지 전격적으로 선언한 것이 결국은 지금 뭐 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8월 달에 있는 전당대회에서의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는 일종의 정치적 사심이 개입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정청래 대표는 여러 가지 정치적 명분은 합당이라든지 이런 일표제가 상당한 뭐랄까 명분은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특검 추천과 관련된 이 검증 실패 이 부분에서 완전히 지금 발목이 잡히면서 결국 이 지금 합당 문제는 물 건너가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당청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가장 중요한 제도 개편 중에 하나가 당원 1원 1표 제도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일번 통과된 만큼 8월 전당대회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밀고 간다면 향후 양측 간의 갈등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 대표가 궁지에 물렸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차기 당권에 도전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죠. 김민석 총리에게 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나오는 거는 뭐 포기한 것 같아요. 우리 총리께서. 근데 저요? 이제 지방선거 끝나서 이 당에 복귀할 거죠?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예.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복귀할 때 민주당이 금년 8월 하순에 전당대회가 있어요. 그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거예요? 지금 뭐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하기가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마음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죠?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참 저런 얘기를 야당 의원이 묻는 것도 아니고 여당 의원이 물으니까 김민석 총리가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김혜정 의원님. 자, 여기 보시죠. 김민석 총리가 아주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 성과 내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면서 당정이 긴장해서 국정 운영 뒷받침하자. 좀 긴장 좀 합시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쟁하자, 긴장하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긴장하고 좀 똑바로 해봐. 정신 좀 차립시다. 이 얘기 같아요. 네, 똑바로 해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뭐 제대로 경쟁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야, 너 완전 끈 놓고 있는 거 아니야? 정신줄 똑바로 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이 합당 이슈에서 마지막 이제 피크를 찍는 것 같은데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에 있어서 합당 자체보다는 정청래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자기 정치를 하는 게 굉장히 싫다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모든 이슈가 대통령의 국정을 빛내고 대통령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차기를 노리는 사람이 자기 정치를 하는 걸로 극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당청 갈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합당 이슈가 국정 성과에 방해가 된다고 아예 친명 최고위원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코스피 관련돼서 엄청 자랑할 시점에 이 합당 이슈 던져가지고 경제 관련된 이슈 완전히 파묻히고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민주당이 현재 대통령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조국 당을 데리고 온다라고 해서 뭐 국회 의석수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지율에 크게 오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 관련된 것보다는 현 대표의 자기 정치를 위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론조사는 왜 안 들어가느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청래의 시간표대로 끌려 들어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아예 그것조차 시작조차 반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유 대변인, 아까 전에 제 자막에 일부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 당내 분란이 커지는 것이 김민석 총리에게는 더 유리할 거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정청래 대표 향해서 긴장 좀 합시다. 뭐 이런 취재 얘기까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 여당 내 여러 가지 약간 분열이거나 약간 서로 싸우는 모습은 합당 때문이었는데 이 합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최고위에서 완전히 정리가 된다면은 그 엊그저께 이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이제 그 국회는 이재명 정부를 좀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좀 면모를 보이자 이런 쪽으로 방향이 좀 실릴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뭐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여당이 정책이나 뭐 이런 데서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는 모습이 이게 결국은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